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SG증권발 CFD 사태 8개 종목이 뭐 50% 또는 그 이상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 흐름을 보면 이 CFD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CFD라는 상품 자체가 나쁜 상품이고 주가 조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품이고 또 어떠한 연예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큰 손실을 보았다. 또 누가 소개를 했다. 뭐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과는 이 투자자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언론에 흘러가는 언론 보도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정확하게 CFD가 뭐고 어떻게 사용이 됐으며 왜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50% 또는 그 이상으로 사용되는 게 CFD입니다. 진짜 알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려면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아서. 그렇게 매매하는 거를 이제 업계에서는 속칭 알주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매매들이 굉장히 많이 CFD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외국인들 투자가 CFD로 변경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CFD가 뭔지, 어떻게 해서 왜 CFD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왜 CFD를 사용하면 그게 가능한지 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성홀딩스도 CFD 사태로 인해서 폭락한 8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성홀딩스가 됐던 아니면 뭐 다올투자증권이 됐던 자, 다올투자증권입니다. 어떠한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그 주식으로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주식을 사면 됩니다. 자, 대성홀딩스는 이게 금요일날 종가인데 26,800원이에요. 26,800원. 26,800원에 사서 26,850원에 팔면 50원이 남고 27,300원에 팔면은 500원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자기 돈 100%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 돈 100%로. 그리고 미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미수는 어떻게 되죠? 자기 돈이 100만 원이면 보통은 미수가 안 되는 종목은 다르겠지만 250만 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100을 0.4로 나누면 보통 증거금이 40%거든요. 그러면 100을 0.4로 나누면 250이죠.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미수로 사면 이틀 있다가 팔아야 돼요. 아니면 입금을 해야 돼요. 150만 원어치는. 나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주식 가격을 임의적으로 올리는 세력 입장에서 자, 여기에 100만 원어치 샀다고 합시다. 근데 이틀 후에 다시 주식을 팔아야 돼. 그럼 주식을 여기다 팔든지 뭐 위에서 팔든지 아니면 밑에다 여기다가 이 매도 615 수량이 615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팔든지 주식을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주식이 못 올라갑니다. 계속 사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호재가 나와서 또는 지수 편입 이슈가 나와서 무조건 이 주식을 사야 된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주식을 넘기고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샀으면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점에는. 그리고 팔고 나가야 되니까 사줄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보다 멍청한 다른 누군가에게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식을 사거나 주식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자기 돈 100% 다 들어요. 주식 미수로 하면은 이틀 있다가 주식 갚아야 돼요. 주식 신용은 어떤가요? 그나마 낫죠. 그나마. 왜냐하면 뭐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180일, 최대 180일까지 자기가 주식을 가진 만큼 자기가 현금을 갖고 있는 만큼 플러스 2.5배
이것도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100만 원이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에 250만 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주식 미수랑은 뭐가 다르죠? 얘랑은 주식 미수는 이틀 있다 팔아야 되는데 얘는 한 180일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 신용은. 그러면 뭐죠? 안 팔아도 되는 거죠. 계속 주식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여러 개의 증권, 여러 계좌 개설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끌어와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언젠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도. 그러면 새로운 사람 주식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높은 가격에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뭐 10명이 조작을 한다 그래도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주식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데 처음에 여기서 산 사람, 두 번째 여기서 산 사람, 세 번째 여기서 산 사람 지불하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 가격. 자, 근데 제가 여기 주식 선물도 써놨는데 주식 선물은 뭐죠? 주식이 있으면 주식 선물이 있어요. 이건 그냥 파생 상품인데 대신 뭐냐 하면 이것들은 주식 미수, 주식 신용은 내가 직접 주식을 사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선물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선물을 산다고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물론 삼성전자 선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해서 이 매수 차익 거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은 포지션 제한이 있어요. 발행 주식의 0.3% 이상 못 삽니다. 한 사람 또는 기관이. 그럼 이거는 제한도 있고 보유할 수 있는 제한도 있고 또 이 주식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얘도 안 돼. 근데 CFD는 뭐죠? CFD는 자, 주식 미수랑 비슷하게 40% 0.4만큼 100만 원 있으면 25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한도 없어요. 보유기간 제한도 없고 CFD는 사실 CFD가 그냥 주식입니다. 그래서 CFD를 사면은 그 CFD 매수 주문을 내잖아요. 그럼 그냥 주식이 사지는 거예요. 근데 내 계좌에 CFD 대성홀딩스 이렇게 그냥 찍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밑에 한번 보시죠. 오른쪽은 대성홀딩스 주식이고요. 이거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대성홀딩스 CFD입니다. 자, 가격이 어떤가요? 주식은 26,800원에 자,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주식이 26,800원에 615주 매수가 들어와 있고 CFD는 어떻습니까? 26,800원에 615주 매수 주문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똑같네? 왜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는 어떤가요? 색깔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자, 색깔이 변경이 된 것 같네요. 26,850원에 1,086주가 매도가 들어왔잖아요. CFD는 주식은 어떤가요? 26,800원에 1,086주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아요. 호가판을 보시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매수도 똑같고 매도도 똑같고. 아니 이게 뭐예요? CFD를 주식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요. 이게 주식이라니까요. CFD가 주식이라니까요. CFD가 주식이라니까요. 아니 이거는 차액 결제 파생 상품이라며요. Contract for Difference라며요.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CFD인데 왜 이게 주식이랑 같아요? 이런 의문이 드셔야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주식은 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주식은 내가 주문을 내면 이게 주문입니다. 주식을 주문을 내면은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KRX로 바로 사자 주문 또는 팔자 주문이 나가요. 해당 주식에 대해서 대성홀딩스 100주 사자 그럼 대성홀딩스 주식이 KRX로 바로 나가서 주식이 사져요. 사진다. 근데 CFD는 어떻습니까? 내가 CFD 매수 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대성홀딩스 100주 매수 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겠어. 너가 대성홀딩스 100주 매수 주문을 100주 매수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 매수 주문을
이 증권사 서버가 갖고 내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증권사 이름 또는 외국계 증권사 이름으로 대성홀딩스 주식을 사는 겁니다. 대성홀딩스 주식을 사요. 외국계 증권사 또는 국내 증권사. 국내 증권사는 뭐 메리츠증권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CFD 북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권사가 메리츠증권 이름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럼 뭐가 다르냐?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안 다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내 계좌에 CFD 대성홀딩스라고 찍혀요. 주식은 누가 갖고 있어요? 뭐 메리츠증권이 메리츠를 사용했으면 메리츠증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주식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 만큼 CFD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성홀딩스 CFD 평가 이익이 1000주 사서 50원 올랐다. 1000주 사서 50원 올랐으면은 5만원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왜 합니까? 네, 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도 대성홀딩스 주식이 올랐을 때 오른 만큼 이익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자한테, 나한테. 내가 대성홀딩스 매수 포지션을 취했으니까, 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대성홀딩스 주식이 올라가니까 증권사도 손해가 안 나죠. 왜냐하면 이익 나는 거 그대로 그냥 주는 겁니다, 저한테. 그게 차이입니다. 이익이 나든지 손해가 나든지 Contract for Difference잖아요. CFD가. 이 D가 Difference잖아요. 다른 점. 다름. 가격이 다름. 그거를 그냥 결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편하네. 이게 왜 편하냐면, 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외국인이 IRC가 필요합니다. Investor Registration Certificate이라서. 네. 요런 거를 요구하는데, 요거를 자기 이름으로 투자를 하려면 한국금융감독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한국에 와서. 아니면 법률 회사를 이용하거나 증권사를 이용해서 대리 신청을 요청해야 돼요. 이게 한국만 있나? 아니요. 대만은 대만 나름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USD 달러 계좌 하나만 넣고 환 노출도 되기 싫다. 나는 한국 주식, 대만 주식, 일본 주식, 태국 주식, 호주 주식, 홍콩 주식 다 하고 싶다. 계좌 하나에서. 그리고 나는 이거를 사고 싶다.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 그럴 때 CFD를 이용합니다. CFD. 그리고 CFD는 뭐냐? 이거는 장외 파생 거래예요. 그래서 장외 파생 거래는 장외잖아요. 진입 장벽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문 투자자, 뭐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자산이 어느 정도는 돼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다 뭐 주가 조작에 가담이 되었든 아니면 피해자가 됐든 간에 다 자산이 있는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증명되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아마 1억 5천만 원일 거예요. 그 최소한의 소득이 증명이 돼야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외 파생 거래에서 위험하니까. 이게 원래는 10배까지도 됐어요. 10배.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까지 주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융감독원이 규제를 해서 2.5배, 250만 원밖에 못 사게 된 겁니다. 잠깐, 근데 이거는 국내 개인 기관한테 적용되는 규제잖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미국에 있는 외국계 기관이 골드만삭스를 이용해서 또는 모건 스탠리를 이용해서 CFD 할 때 이 규제 적용되나요? 아니요, 안 되는데요. 10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외국계 기관한테 CFD라는 상품을 제공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봅니다.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이력이 있는지 그런 걸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고 그 제도의 허점을 잘 이용한 게 누구였죠? 빌황이었죠. 아케고스 사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CS, 크레딧 스위스. 150년 전통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투자은행. 여러분,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KB, 국민은행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행이에요. 그런 은행이 망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UBS가 강제로 인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스위스 금융당국이 네가 인수해라. 이거 뭐 다른 나라 주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뭐 얘기가 많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이 스위스 은행들은 그 더러운 계좌, 비밀 계좌, 뭐 마피아 계좌, 뭐 아니면 뭐 여러 중동의 뭐 검은 자금들 워낙 많이 들고 있어서 그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미국 은행한테 인수시킬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가 뭐 인신매매범 계좌, 뭐 아프리카 뭐 마약왕 계좌 뭐 이런 게 많았다.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서 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제 게시물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왜 CFD를 사용을 했냐? 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익금액 인출 시 주식 매각 여부. 자 주식으로 만약에 주식으로 막 이 주식을 사서 강제로 사서 주가를 올렸어요. 26,800원에서 27,300원까지 올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익금을 나눠주려면 주식을 팔아야 되죠. 그죠? 평가 손익은 발생하는데 그 평가 손익이 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이나 주식 미수나 주식 신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주식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그 천국의 계단주 이 8개 주식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뭐 5배에서 10배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평가 손익이 나면 날수록,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금 소요가 더 커지는 겁니다. 위로 계속 올려야 되니까. 언젠가 지수 편입이 돼서 그 종목들을 떠넘길 때까지 계속 올려야 되는데, 주식 미수, 주식 신용, 주식 미수, 주식 신용, 주식 선물은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금 소요가 계속 있는데 CFD는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러나? 네. CFD는 어떻습니까? 이게 있어요. 정산, 이익이 나면 현금 인출이 되는 거예요. 현금 인출이. 그 현금 인출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현금 인출해서 계좌를 하나 더 터서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대성홀딩스 호가판을 엑셀로 만들어 본 건데, 여기 26,850원에 1086주가 매도 주문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 호가를 다 먹어서 주가를 올리려면 2,915만 9,100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1086 곱하기 26,850 한 거예요. 그래서 27,300원까지 올리려면 요만큼 필요한 겁니다. 요만큼의 자금이 2억 7,668만 200원. 이거 다 먹어서 이걸 다 올리려면 이거 다 계산한 거예요. 이 어마운트라고 써 있는 게 686 곱하기 273, 그리고 27,250원은 314 곱하기 314 곱하기 27,250 하면은 850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주식은 내가 2억 7,680만 200원을 동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여기를 다 샀어요. 이렇게 매도 주문 나오면 이 매도 수량을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렸다. 그러면은 27,350원에 또 사서 또 올리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돈을 여기에 이제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금 소요가 계속 있죠. 근데 CFD는 어떻습니까? CFD는 만약에 26,850원에 1000주를 사서 27,300원이 되었다. 그러면 45만 원이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1000주 샀을 때는 45만 원 이익 발생인데, 그럼 45만 원이 인출이 되는 겁니다. 나 주식 팔지도 않았는데, 나 CFD 팔지도 않았는데 45만 원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45만 원 인출된 금액으로 다른 계좌를 하나 터서 또 사면 되는 겁니다. 27,350원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CFD 사용한 거예요. 그 연예인이나 뭐 의사들이 주민등록증하고 뭐 도장이나 이런 걸 맡겼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맡겼습니까? 계좌를 계속 개설해야 되거든. 계좌 계속 개설하고 자금 인출하고 추가로 또 계좌 개설하고 또 인출하고, 그래서 주가를 이익이 나면 날수록 계속 주가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넣고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넣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을 해서 주식을 올리는 데 드는 자금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5배를 올리는데 주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천억이 필요했다. 그럼 CFD로 하면은 뭐 한 1,000억만 갖고도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CFD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2.5배가 아니었으면 레버리지가 만약에 초기처럼 10배로 해놨다? 그럼 3천억이 아니라 300억이라도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제일 똑똑하게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죠? 아케고스죠. 아케고스. 빌황. 이거 아주 옛날에 올린 영상 그 썸네일인데 보시면 아케고스 used equity swap or CFD 그러니까 equity swap이라는 겁니다. 이거 유식한 말로 그냥 equity swap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CFD입니다. 유식한 말로 그냥 그 equity swap이고 이게 CFD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뭐 UFJ 그리고 노무라 이런 회사들하고 다 CFD 계약을 맺어놓고 주식을 왕창 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빌황 사태는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여기에는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외국계 기관끼리의 CFD 거래는 ISDA라 그래서 요거 혹시 영화 그 빅숏 보셨으면 ISDA 설명 잠깐 나오거든요. 이 장외 파생을 거래하기 위해서 ISDA라는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부록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 브로커가 여기서 브로커는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런 친구들이 언제 청산을 하겠다 이러한 조항도 다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협상을 굉장히 잘했어요. 아케고스가. 그리고 얘네들 생각은 아케고스 생각은 우리가 주식을 한 종목에 한 20%를 다 보유해버리면 CFD로 근데 실제 필요한 자금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 시가총액에 아니면 뭐 2% 가지고 20%를 사버릴 겁니다. 그러면 마진콜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우리한테 마진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강제로 팔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발행된 주식의 20% 또는 뭐 한 10% 들고 있다. 이거 한 번에 시장으로 다 내보낸다고 하면은 안 팔릴 거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파는데 둔촌주공이 뭐 일반 분양 물량이 몇 개 정도였죠? 뭐 한 3,000개인데 3,000개 아파트 한 번에 다 팔아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한 번에 다 사야 된다. 아파트는 한 개씩 팔 수 있는데 주식은 한 주씩 팔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한 번에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3,000개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계속 깎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본 손실이 나면은 이 증권사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나한테 마진콜을 못 던진다.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했잖아요. 나 사실 니네한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네 지금 다 모인 애들 있지? 니네들하고 다 수천억씩 갖고 있어. 주식을 한 20조 들고 있거든 내가. 그래서 니네들이 만약에 이거 한꺼번에 다 청산하잖아? 그럼 네가 나 배째도 나 줄 돈이 없어. 딱 이래버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이 IB에서 이 투자은행이죠. 이 IB 오퍼레이션 쪽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최소한 MD급 직원이 그 아케고스에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계약을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나온 뉴스나 이런 게 없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그 익스터널 인베스티게이터라 그래서 그 외부 조사 인력을 고용해서 한 몇 달 동안 조사를 하고 한 100페이지가 넘는 레포트를 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 오늘 영상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약간 좀 건너뛴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거나 보충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좋은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